어머니, 사실 어제 오늘 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 불쑥이라니? 내가 미리 말하고 왔잖니. 그리고 분명 네가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일주일 전이면 불쑥이죠. 저희도 생활이 있고 바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불편해요. 아이, 그럼 너희가 시간 될 때 나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왔으면 됐잖니. 바쁜데 어떻게 가요? 저도 바쁘고 애엄마도 요즘 일이 많아요. 승민이도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정신 없고요. 그게 1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 놓고 애미에게 6개월간 이런 방구도 없을 이유가 되니?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 엄마 오시니까 집안 사람들 다 불편하고 방해되고 이게 뭡니까? 방해? 내가 13년 만에 내 아들, 내 손주 얼굴 한번 보자는 게 방해가 된다는 거니? 아니, 그냥 좀 불편하다는 거죠. 아니, 엄마도 저희 집 오시면 불편하잖아요. 잠자리도 그렇고.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진 오지 마세요. 연락도 좀 그만하세요. 제가 1, 2년에 한 번씩은 연락드릴게요. 굳이 직접 얼굴까지 볼 필요도 없고요. 전화로 안부 정도만 물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녹음하는 청년 녹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순애 할머니의 가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자. 아예 연락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말했듯 마음이 바뀌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줬던 서류는 다시 돌려다오. 도로 가져가야겠다. 여기요. 근데 어머니, 사실 어제 이미 다 팩스로 접수를 해서 이미 대출 심사 중이에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마 곧 대출 승인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냐? 알겠다. 근데 서류 꼼꼼히 확인해 본 건 맞니? 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럼 난 가보마.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 쾅! 현관문을 닫자마자 할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하는 것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아들이 이제 남이 되었구나. 내 아들이 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아들이었던 걸까? 아니, 어쩌면 13년 전 그때 이미 아들은 아들이 아니게 되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3년 전 그날만 해도 순애 할머니는 손주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들 승환은 사업차 출장이 잦아 집을 자주 비웠고, 손주 승민이 젖을 뗄 때부터 걸음마를 뗄 때까지 돌봐준 것은 전부 순애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순애 할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자고 해서요. 여기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거기서 시작해 보려고요. 자리 잡으면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 그래. 그럼 언제쯤 오는 거니? 얼마 동안 가 있는 건데? 솔직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잡히면 그때 올게요. 순애 할머니는 마음속에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들은 앞으로 꽤 긴 시간 동안 볼 수 없을 거라고. 승민이도 같이 가는 거냐? 제 아들인데 당연히 같이 가야죠. 아이, 그럼 나도 너희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일본에. 아들은 순간 놀란 듯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가 따라올까 하는 걱정이 스치듯 지나간 듯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리만 잡으면 금방 올 테니까. 어머니 가시면 괜히 불편하시기만 할 거예요, 거기선. 그래도 너희 다 가버리면 여기서 나 홀로 어떻게 지내겠니?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안 걸릴 거라니까. 그래, 알았다. 순애 할머니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괜한 투정을 한번 부려봤다가 이내 체념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아들이 일본으로 떠난 뒤 다시 전주에 있는 원래 사시던 빌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가끔씩 연락이 닿았죠. 물론 그때마다 아들은 통화를 빨리 끊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순애 할머니는 그냥 아들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배려해 이제 웬만하면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애 할머니였지만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추석날 역시 아들로부터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날 그리고 또 추석 1년에 2번씩은 가족끼리 목소리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냐 싶었던 순애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많이 바쁜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겁니다. 또 받지 않습니다. 며칠 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받을 때까지 전화를 겁니다. 내 손으로 똥기저귀 갈아 키운 내 손주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 네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지. 잘 지내고 있니? 내 손주 승민이는? 아, 네. 뭐 잘 있죠. 바쁘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 걸게요. 대화는 늘 이랬습니다. 짧고 성의 없었죠. 어머니는 그 짧은 순간이라도 아들의 안부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셨지만 공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점차 연락이 닿지 않다가 나중에는 2년에 한 번 연락이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빈도가 줄었습니다. 당연히 그 전화 또한 순애 할머니가 한참을 시도한 뒤에야 가능한 것이었고 역시나 짧고 성의 없게 끊어졌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조차 가물가물하던 어느 날 순애 할머니에게 낯선 번호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아들임을 직감했죠. 여보세요? 승환이냐? 잘 지내지? 밥은 먹었고?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엄마. 뭐 그대로죠.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나야 뭐 맨날 똑같지. 이게 얼마만이니? 목소리도 까먹었겠다. 우리 아들 프로필 사진 보니까 승민이도 많이 컸더라. 그 조그맸던 애가 벌써 이만큼이나 컸다니. 엄마, 왜 그러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실은 제가 지금 중요한 시기라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돈? 얼마나?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어머니, 전주에 새 놓고 있는 빌라 있잖아요. 그거 그 계약 기간 다음 달이면 끝나던데 세입자 나가면 정리해서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대체 아들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순애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빌라를 팔아? 승환아, 그거 팔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하니? 너도 알다시피 나도 나이도 들고 이제 농사도 힘들고 그거라도 있어야 나도 노후가. 알아요, 엄마.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번에 하는 사업만 잘 되면 저 어머니 노후 정도는 제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니까요. 저 진짜 이번이 진짜 중요한 시기라. 이거 놓치면 저 일본에서 더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도 완전히 접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에?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이 이런 부탁까지 할까 싶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승환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엄마, 제가 자리 잡으면 다시 도와드린다니까요. 지금 한시가 급해서 이래요. 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 순간만 잘 넘기면 우리 가족도, 그리고 저도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라고요. 근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이번에 진짜 끝날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 알겠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몇 년간 연락도 없던 아들을 믿고 과연 빌라를 정리해도 되는 걸까? 설사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자신을 부양해 주긴 할까? 많은 고민들이 순애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만약 아들의 사업이 망하는 것을 상상해보면 그것이 가장 괴로웠기에 결국 순애 할머니는 전주에 있는 빌라를 정리하고 아들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아들, 돈 보냈다. 확인했니? 네, 엄마. 잘 받았어요. 그래, 자리는 좀 잡혔고? 아직이요. 지금 바빠서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정신 없네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짧은 대화가 끝나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아들은 언제나 그랬듯 어머니의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세월은 다시 무심히 흘러 6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고 이제는 아들을 못 본 지 13년이 되었죠. 30대에 헤어졌던 아들은 이제 중년의 모습이 되었고 순애 할머니도 폭삭 늙어 이제는 많이 노쇠해졌죠. 사실 순애 할머니는 이제 아들의 목소리도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야 늘상 가슴 한켠에 있었지만 무수한 기대와 무수한 실망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체념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순애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국제전화가 아닌 낯선 국내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은 순애 할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승환이니? 너 한국에 온 거니? 언제 온 거야? 지금 어디야?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네, 엄마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저 벌써 한국 들어온 지 6개월 됐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6개월이나? 그런데 왜 이제야 연락했어? 밥은 먹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지금 어디니? 그냥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일본에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정리하고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한국 온 지 6개월이나 됐으면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니? 그동안 진짜 많이 보고 싶었단다, 애야. 이러지 말고 어디니? 당장이라도 보고 싶구나. 엄마, 바빠서 못 봐요. 아니. 볼 수 있어요. 지금 위기만 잘 넘기면 저희 볼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라 연락을 먼저 드린 건데 지금 급한 대로 2찬 정도만 저 빌려줄 수 있어요? 순애 할머니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3년 만에 드디어 아들 얼굴 좀 보나 싶었는데 역시나 대뜸 돈 얘기부터 꺼내다니. 아들아, 알잖니? 저번에 준 돈도 엄마 재산 탈탈 털어서 준 거였단다.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은 돈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지금 전주에 살고 계신 집 담보로 잡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다 알아봤어요. 당연히 대출 이자는 제가 낼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서류 몇 개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승환아, 그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잖니. 그걸 담보대출로 받으면 난 지금 어디서 사니? 아들은 잠시 답답하다는 듯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엄마, 집을 파시라는 게 아니라요. 담보로 잡고 대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자도 제가 내니까 돈 모이면 제가 갚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 엄마한테 피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알겠다. 서류 준비해 줄게. 대신 직접 건네줄 테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냥 우편으로 서류만 발송해 주시면 돼요, 어머니. 저 엄마 볼 시간 없어요. 평소 같으면 너도 바쁠 텐데 내가 괜히 신경 쓰게 했구나 라고 말할 법했던 순애 할머니도 상처받은 마음에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얼굴은 보고 얘기하자. 서류는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알았어요, 그럼. 준비할 서류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거 챙겨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그나저나 승민이는, 내 손주 승민이는 잘 지내? 끊겨진 전화기 속 뚜뚜 수화음을 들으며 순애 할머니의 마음은 비참해져 갔죠. 일주일 뒤 토요일, 새벽 아침부터 순애 할머니는 김치와 고추장, 직접 키운 채소, 반찬거리들을 보따리에 바리바리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까 싶어 밭에서 직접 수확한 고구마도 챙기셨습니다. 다 싸놓고 보니 짐이 너무 많아 들고 가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뺀다고 빼서 최소한으로 만든 짐이었죠. 물론 순애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이 필요할 뿐이라는 걸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아들을 사무치게 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들은 알까요? 준비가 끝나고 순애 할머니는 전주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셨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몇십 년 만에 방문한 서울은 참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주소가 송파구 S아파트 901동? 아들이 보낸 딸랑 집 주소 한 줄을 보며 순애 할머니는 서울 거리를 헤매셨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은 분주해 보였고 모든 것이 순애 할머니는 낯설었습니다. 손에 든 무거운 보따리 때문에 순애 할머니의 손가락이 저릿저릿 아려왔지만 이제 곧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볼 생각에 힘들 줄도 모르는 순애 할머니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마침내 아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순애 할머니는 잠시 멍해졌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던 아들의 말과는 다르게 아들은 궁전 같은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가 사는 곳에서는 15층짜리 아파트도 보기 힘들었는데 이곳의 아파트는 층수가 최소 80층 이상은 돼 보였습니다. 사업이 안 됐다더니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었구나.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아파트가 어찌나 넓은지 어머니는 단지 내에서 901동을 찾는데도 한참을 헤매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901동. 승환아, 나 도착했단다. 문 좀 열어주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승환아? 승환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인터폰 연결이 아직 안 되셨네요. 안에서 안 받는 것 같은데 직접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여보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문 열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잠에서 덜 깬 듯한 아들의 목소리. 아무렴 좋았습니다.
드디어 13년 만에 만나는 아들. 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손주는 또 어떻게 컸을지. 순애 할머니는 부푼 마음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지나 마침내 현관문 앞에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아가, 이게 몇 년 만이니? 아유, 그러게요 어머니, 오시는데 힘드셨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간 순애 할머니. 집은 최소 60평은 넘어 보였습니다. 오셨어요 엄마. 어머니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며 두 손에 쥔 보따리를 들어 보인 채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승환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밥은 먹었니? 이거 네가 좋아하는 김치랑 반찬 몇 가지 해놨어. 이걸로 밥부터 먹자. 그리고 또 이건. 엄마, 그 밥은 됐어요. 그건 이리 주세요. 이따가 잘 먹을게요. 아들은 어머니가 건네준 보따리 안은 열어보지도 않은 채 냉장고에 넣고 문을 툭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니? 네가 좋아하는 거라 싸운 건데. 네, 괜찮아요. 고맙긴 한데 지금 좀 바빠서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모임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돼요. 아마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 저녁은 먼저 드세요. 아이, 아가, 중요한 일이니? 그래도 오랜만인데 같이 식사라도 하지. 아이, 네, 어머니. 이게 미리 잡혀있던 약속이어서 뺄 수가 없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잘 다녀오거라. 며느리는 인사를 끝내자마자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승민이는 아직 이른 시간인데 집에 없어? 안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이제 중학생이라 중요한 시기라 숙제 다 하기 전에는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 할미가 왔는데 좀 나와보지 않고. 예, 승민아, 승민아. 순애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강아지. 아이고, 정말 그 어린 것이 벌써 이만큼이나 커서. 아, 승민아, 순애 할머니야. 순애 할머니. 아, 네. 신난 자신과 달리 순애 할머니를 경계하는 손주를 보며 순애 할머니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기억도 없을 한두 살 때 빼고 손주 입장에선 순애 할머니를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빠,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보충 수업 잘하고 이번 시험은 반드시 1등 해야 된다. 예, 아빠. 학원? 오늘 일요일인데 학원을 나가니? 네, 어머니. 요즘 애들 진도 따라가려면 주말에도 학원은 나가야 돼요. 아이, 그래도 할미 처음 보는 날인데 온다고 얘기 안 했니? 한번 수업 빠지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랑 보면 되잖아요. 그래, 알겠다. 승민아, 우리 손주 잠시만 기다리거라. 여기 이거 갖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이라도 사 먹으렴.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애 할머니로부터 5만원권 2장을 건네받은 손주는 어색해하는 표정으로 인사를 꾸벅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가 나가자 거실엔 어머니와 아들 승환만이 남았습니다. 승환아, 많이 바빴구나. 뭐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좋구나. 네, 뭐 저도요. 얼굴이 많이 변했구나.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일본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뭐 그럭저럭 살만해요. 승민이 많이 컸더라. 그래도 그거 보니 네 얼굴 보여서 신기하네.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다디? 네, 뭐 그냥 저냥 학교 수업 따라가는 정도죠.
순애 할머니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했던 자신의 기대와 달리 느껴지는 긴 세월의 벽은 너무나 높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삐걱거릴 줄이야. 그때 승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서 일 좀 해야 돼요. 거실에서 좀 주무시거나 저 TV라도 좀 보세요. 많이 바쁘니? 네, 바쁘니까 다시 얘기해요, 엄마. 아들은 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적막한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할 일이 없던 어머니는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무음으로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 째깍 째깍 시계 소리만 크게 울렸을 뿐이죠. 점심부터 저녁까지 대여섯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순애 할머니는 거실에서 할 일 없이 TV를 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승민아! 승민아! 순애 할머니는 반가워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그 학교 생활은 좀 어떠니? 괜찮아요, 할머니. 승민이는 어색한 듯 대답하고 짧게 고개만 끄덕인 뒤 아빠에게 인사를 하곤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잠시 허탈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어색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해야겠다 싶었던 순애 할머니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죠. 이따 승민 애미 오면 저녁 차려줄게. 같이 먹자. 내가 너네들 좋아하는 걸로 반찬들 좀 싸왔다. 며느리가 좋아했던 시금치 나물도 있고 아들이 좋아했던 게장도 있고 그리고 또 엄마 그냥 편하게 먹어요. 안 그래도 이미 치킨 시켰어요. 승민 엄마 늦는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먹으면 돼요. 치킨? 아이 괜찮다. 애미가 맛있게 차려줄 테니까. 아니요 어머니 그냥 치킨 먹어요. 알았다. 이윽고 치킨이 도착하자 순애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손주는 침묵 속에 치킨을 먹었고 30분밖에 안 되는 그 짤막한 시간 속에서조차 역시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들은 곧바로 일어나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에이, 앉아 있거라. 내가 치울 테니까. 아니요 어머니. 그보다 이제 저 서류 주셔야 돼요. 그렇지. 잠깐만. 여기 있다. 네, 어머니. 그러면 저 일 마저 볼 테니까 어머니도 일 보고 계세요. 아들도 방으로, 손주도 방으로. 순애 할머니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보러 온 것이 잘못된 걸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인데 왜 이렇게도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걸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선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은 순애 할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일찍 주무셔야 할 텐데. 아이, 그래. 좀 피곤하긴 하네. 이부자리 좀 마련해 주겠니? 네, 어머니. 여기 이거 덮고 거기 소파에서 주무시면 돼요. 거실 소파에서 말이니? 그 별다른 뜻은 없고요. 애들 방은 좁고 침실은 저희가 써야 되니까 거기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래, 알겠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순애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13년간, 무려 13년간 아들을 사무치게 보고 싶어 했던 자신의 마음과 어머니를 그저 돈 나올 구멍으로만 보는 아들의 무정함이 대비되어 순애 할머니를 괴롭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만 같던 내 손주 승민이. 승민이에게 있어 순애 할머니는 그저 길 가다 마주친
처음 보는 동네 할머니와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괴로움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할머니는 새벽이 밝아올 즈음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 속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김치와 반찬 보따리들을 보며 꼭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느낀 채 마지막으로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죠. 승환아, 엄마 이제 가보려고. 아, 가시게요? 얼른 들어가세요. 아들아, 밤새 생각해봤다.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지.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흘러간 13년의 세월만큼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 관계는 회복이 필요할 것 같구나. 앞으로 승환이 너도 최소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 대명절 때만이라도 얼굴을 봤으면 좋겠구나. 니네가 찾아오면 좋고, 바쁘면 애미가 지금처럼 올라와도 되고, 무리한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들은 어머니의 처음 보는 단호한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거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딱 이대로가 좋아요.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아니, 승환아. 대체 어떤 집이 부모 자식 간에 13년 만에 처음 얼굴을 보고 그러니? 아니다. 됐다. 미안하다, 승환아. 생각해 봤는데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주는 건 안 될 것 같다. 내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는 마당에 나 살 곳이라도 제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들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성가신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제 오늘 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 불쑥이라니? 내가 미리 말하고 왔잖니. 그리고 분명 네가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난 일주일 전이면 불쑥이죠. 저희도 생활이 있고 바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불편해요. 아이, 그럼 너희가 시간 될 때 나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왔으면 됐잖니. 바쁜데 어떻게 가요? 저도 바쁘고 애엄마도 요즘 일이 많아요. 승민이도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정신 없고요. 그게 1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 놓고 애미에게 6개월간 이런 방구도 없을 이유가 되니?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 엄마 오시니까 집안 사람들 다 불편하고 방해되고 이게 뭡니까? 방해? 내가 13년 만에 내 아들, 내 손주 얼굴 한번 보자는 게 방해가 된다는 거니? 아니, 그냥 좀 불편하다는 거죠. 아니, 엄마도 저희 집 오시면 불편하잖아요. 잠자리도 그렇고.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진 오지 마세요. 연락도 좀 그만하세요. 제가 1, 2년에 한 번씩은 연락드릴게요. 굳이 직접 얼굴까지 볼 필요도 없고요. 전화로 안부 정도만 물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순애 할머니의 가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자. 아예 연락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말했듯 마음이 바뀌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해줄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줬던 서류는 다시 돌려다오. 도로 가져가야겠다. 여기요. 근데 어머니, 사실 어제 이미 다 팩스로 접수를 해서 이미 대출 심사 중이에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마 곧 대출 승인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냐? 알겠다. 근데 서류 꼼꼼히 확인해 본 건 맞니? 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럼 난 가보마.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 쾅! 현관문을 닫자마자 할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하는 것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아들이 이제 남이 되었구나. 내 아들이 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아들이었던 걸까? 아니, 어쩌면 13년 전 그때 이미 아들은 아들이 아니게 되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뒤 전주로 향하는 기차 안,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었죠. 할머니는 받지 않았죠. 그러자 10통이나 연달아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은행에서 연락 받았는데 서류에 도장이 한 군데 안 찍혀 있대요. 저 죄송한데 혹시 잠깐 다시 오셔서 도장만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렇겠지. 내가 일부러 안 찍었으니까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럼 어머니, 처음부터 대출해줄 생각이 없었단 말씀이에요? 늘 심드렁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일그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라, 내가 네 어머니긴 하니? 네가 13년간 못 봤던 애미를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됐음에도 연락 한 통 없었던 이유는 분명 실패한 사업을 수습하느라 그런 거라고 했었지. 그런 거 치곤 한 70평은 돼 보이는 궁궐 같은 집에서 잘 지내고 있더구나. 어머니, 그건 제가 그래도 상관없었다. 애미가 빌려준 돈을 기반 삼아 네가 성공했으면 그것만으로 이 애미는 행복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네가 만약 나한테 돈 빌릴 일이 없었다면 한국에 들어오고 대체 몇 년 뒤에 연락을 했을까? 아니, 연락을 하긴 했을까? 말했듯 이 집마저 넘어가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마치 목숨줄을 너에게 맡기는 셈이지. 그런데 과연 네가 사업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내 목숨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그런 사람일까? 사실 이번에 방문한 것은 그걸 확인해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번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지. 어머니, 오해세요. 제가 한국 와서 연락을 못 드린 건 그냥 바빠서 그런 거고요. 아까는 제가 좀 흥분해서 실언을 한 건데, 그럴 일 없겠지만 어머니 집이 넘어가면 제가 그것까지 책임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바뀌는 건 없다. 난 앞으로 너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으려 한다. 아니, 연을 끊으려 한다. 그러니 너도 내 지원 바라지 말고 나를 앞으로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꺼버렸죠. 기차는 여전히 전주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내 강아지. 어쩜 이리도 이쁠꼬. 민지야,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꾹 누르고 있던 순애 할머니는 옆자리의 화목한 가족을 보곤 마침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죽이려고 했지만 들썩이는 어깨와 새어나오는 흐느낌은 어쩔 수가 없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기차는 전주를 향해 무심히 달려갈 뿐이었습니다.